오늘은 기아의 친환경 SUV 니로를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2세대 니로의 경우 어떤 숫자 상의 변화는 사실 출시 전에 크게 와닿지가 않았었는데, 실차가 공개가 되고 여러가지 개선점을 확인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됐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어떻게 체감이 되는지 오늘 시승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최근에 기아 EV6도 그렇고 현대차 그룹의 신형 친환경 차들을 보면 이 GMP 플랫폼이라고 해서 그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개발도 하고 생산도 하는데요. 이 신형 니로 같은 경우는 그런 이 GMP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3세대 신형 플랫폼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로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물론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제 일반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같이 여러가지 종류의 파워트레인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유연성 있는 별도의 플랫폼을 적용을 했고요. 단순히 어떤 그 친환경 파워트레인에 맞춰서 개발을 한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차체가 조금 커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이나 너비, 높이, 휠베이스 이런 여러가지 어떤 재원표상 숫자들이 작게는 10mm에서 많게는 60mm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니로라는 차가 처음에 이제 기아의 어떤 셀토스나 지금은 단종된 스토닉 같은 차가 없을 때는 그 소형 SUV로 기아에서 좀 설명을 했던 적도 있는데, 이제는 어떤 크기면도 그렇고 그런 동생들도 이미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니로를 두고 소형 SUV다 라고 단정 짓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크기가 엄청 커서 운전하기 불편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전체적인 이런 스티어링 휠이나 실내 구성들은 좀 오밀조밀하게 내가 크게 부담 없이 금세 익숙해지도록 잘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10.25인치 이제 디지털 클러스터와 이제 디스플레이가 이제 경계가 없는, 요새 이런 현대차 그룹 전반에 걸쳐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세팅이죠. 보기도 좋고 확실히 좀 신차라는 감각을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어떤 세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정도 차급에 잘 안 들어가는데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제 지금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요새는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어떤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라든지 이런 이제 조그 형태의 디지털 기어 변속기라든지 확실히 좀 새로 나온 신차답게 그런 기아의 여러가지 어떤 최신 편의 품목들이 다소 탑재. 파워트레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사실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달라진 게 없더라고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100마력대 초반의 그 하이브리드 전용 가솔린 엔진과 이제 30kW대 전기 모터를 결합해서 이제 최고 출력이 이제 140마력대 초반. 사실 1세대와 숫자상으로는 이 파워트레인 성능은 동일하고요. 다만 연료 효율이 좀 개선이 됐는데, 이제 16인치 휠 기준으로 해서 어떤 옵션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기본형 같은 경우가 이제 연비가 복합 리터당 20.8, 그래서 국내 SUV 중에서는 가장 높은 연료 효율을 기록했다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고, 여러가지 어떤 타이어 휠의 규격이나 어떤 편의 품목의 장착 여부 등에 따라서 이 니로의 연료 효율은 12단계 정도로 복잡하게 나뉩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면은 이런 이제 여러가지 편의 품목을 탑재한 판매가 많이 될 것 같은 트림도 이제 19대 중반 초반 정도 기록을 하고, 말 그대로 18인치 타이어에 풀옵션 다 집어넣는 차도 18대 후반까지 나오니까 이제 연료 효율 측면에서는 진짜 경쟁력이 상당히 강력하다. 사실 성능이 140마력대 초반이다 라고 하면 상당히 인상적인 숫자는 아닙니다만, 이 니로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또 특징이 뭐냐면 이 전기 모터가 어떤 초반 가속,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거나 이럴 때 상당히 좀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체감하는 어떤 그런 순발력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또 좋습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 이제 좀 경쾌한 움직임들, 그러니까 내가 굳이 고성능 차를 찾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주행에서 편하게 운전을 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에서 하이브리드가 많이 그런 부분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하니까 예전에 이제 뭐 굳이 일본 브랜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국산차에도 하이브리드가 많이 늘어날 때 초기에는 어떤 연료 효율적인 측면, 어떤 착한 차라는 이미지 메이킹에 좀 더 무게중심이 실렸었고요. 요새는 사실 어떤 이런 하이브리드라고 하더라도 이제 기아의 다른 제품군들도 그렇습니다만 뭐 연료 효율 좋고 배출가스 적게 나오고 중요하지만 이런 그 운전의 즐거움적인 측면, 그러니까 산뜻한 출발 가속, 경쾌한 물놀림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력한 세일즈 포인트로 인식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여러 차를 타면서 최근에 기아 신차들을 보면은 좀 인상적인 부분이 이 내비게이션과 연동한 기능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지금 터널에서 주행 중인데 내비게이션에서 전방에 터널이 있다는 걸 인식을 하니까 이제 어떤 그 공조기의 시스템을 내기순환 모드로 변경을 하고 저는 창문을 열고 있지 않았지만 창문도 알아서 닫아주는 기능까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내비게이션 길 안내 정보를 가지고서 차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최적화해서 굳이 운전자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다 이렇게 알아서 작동이 되도록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 또 이게 니로 하이브리드 또 친환경 차다 보니까 또 이번에 또 강화된 기능이 있는데 그 이제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곤란한 지역들, 이를테면 좀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든지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생활하는 그런 지역들에 진입을 하면 이 내연기관보다는 전기 모터 사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져갑니다. 이전에는 어떤 내비게이션에 지정되어 있던 그 지역에 이제 진입을 해야지만 그 기능이 활성화가 됐었는데 이번에 2세대로 이제 발전을 하면서 변경된 점이 내가 즐겨 찾기에서 그 이제 그린존이다 라고 지정을 해 놓으면은 그 지역에 진입을 하면 알아서 또 그 이제 전기 모드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그린존 드라이브 모드를 내가 지정한 곳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뭐 이를테면 또 우리 아이들 이제 등하굣길에 방문을 한다든지 뭐 어떤 학원에서 아이를 픽업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그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는 시스템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 하면 그 회생제동 시스템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 속도가 주는 여기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이제 발전기를 움직여서 이제 장착된 배터리를 충전하는 그런 기능인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어떤 충전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행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배터리를 충전도 하고 여기서 확보한 전력을 가지고 이제 전기 모터를 돌려서 내연기관을 작동을 좀 적게 해주고 힘을 보태주는 방식으로 해서 연료 효율도 높이고 배출가스도 줄이는 방식인데요. 이 회생제동 기능조차도 이제 내비게이션과 연동을 해서 앞에서 여러 가지 어떤 교통 상황을 확인한다든지 어떤 그 주행 경로에 따라서 회생제동 기능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적극적으로 쓸지 안 쓸지조차도 차가 판단. 1세대 니로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2세대 니로 역시 실내 상당히 조용하고요. 그리고 승차감 부분에서도 뭐 크게 뭐 불만이 있을 정도는 아니고 시트 착좌감도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촉감도 뭐 흔히 접할 수 있는 인조 가죽인데 이게 또 이제 실내 마감이 또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그 어떤 니로의 친환경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시트 같은 경우도 이 인조 가죽 소재를 만들 때 뭐 유칼립투스 잎에서 어떤 원료를 추출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천정 같은 경우도 이제 폐플라스틱 활용해서 만들었다고 하고 어떤 여러 가지 도장하는 페인트 같은 경우도 뭐 벤젠이라든지 이런 좀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는 친환경 페인트를 적극 사용했다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이전에도 기아가 시도했던 부분이고 이제 다른 경쟁 브랜드들도 하고 있는 요소들인데 이제 소비자들이 최근에 어떤 착한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차를 선택할 때도 이런 기아의 이런 여러 가지 친환경 소재를 적극 활용한 부분들이 얼마나 이제 어필을 할 수 있을지도 어떻게 보면 이 신형 니로의 흥행 여부를 지켜보는 관점. 신형 니로 역시 아무리 몸집이 컴팩트하다 해도 일단은 SUV니까 어떤 실용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트렁크 용량이 351리터, 그래서 기존보다 한 15리터 정도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여행 갈 때 짐 많이 실기에 이제 괜찮아졌고요. 그리고 이게 1세대에서 사실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데 이제
이제는 2열이 풀 플랫으로 접힙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평평하게 할 수 있으니까 뭐 요새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 뭐 차박이라든지 굳이 뭐 차 안에서 어떤 잠을 자지 않더라도 완전히 평평하게 높이면 더 실을 수 있는 짐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를 잘, 그리고 또 전동식 테일게이트도 적용이 되어 있는, 언제부턴가 이런 고급 기능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중화가 되는 과정에서, 예전에는 이제 트렁크 그냥 내가 손으로 열고 닫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요즘 또 이런 전동 테일게이트 같은 게 없으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역시 이런 흐름을 잘 따라왔습니다. 전반적인 주행 감각은 어떤 SUV보다는 그 뒷공무니가 없는 해치백 쪽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확실히 이 차를 좀 이렇게 움직여 보고,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산길에 올라왔다가 내려오는 길인데 이렇게 구불구불한 길을 가는데도 차가 내 의도대로 잘 따라와 주고 어떤 이런 조향을 할 때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 전고가 높은 SUV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이런 급 코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키가 높으니까 아무래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서 좀 운전을 조심해야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컴팩트한 크기가 이렇게 어떤 운전의 부담을 줄여주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운전이 재미있어지는 이런 요인을 준다는 것은 확실히 또 니로만의 하나의 강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 회생제동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좀 이질감 잘 서는 것보다는 이런 전력을 끌어오는 쪽에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이 들기도 했었는데, 이 니로의 지금 브레이크 시스템은 어떤 회생제동이 작동한다 라는 점을 의식을 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일반 내연기관차와 이런 작동하는 그런 느낌들이 유사하고요. 그 제동 성능 자체도 상당히 좀 만족스럽습니다. 막 콱콱 서는 건 아닌데 내가 의도한 데만큼 잘 서고 어떤 밀린다 라는 느낌을. 네, 지금까지 저와 기아 신형 니로의 이모저모를 좀 살펴보셨는데요. 확실히 2세대 완전 변경답게 이전보다 주행 감각도 한층 경쾌해지고 어떤 SUV의 편의성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됐고, 또 신차답게 기아의 최신 기능들이 많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편리하게 쓰고 그리고 어떤 기름값 걱정도 크게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차를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차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시승 출발할 때 기아 쪽에서 제가 시승을 하는 동안에 그 연료 효율을 좀 체크하겠다고 이야기해서 오늘 운전을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뭐 굳이 제가 평소와 다르게 좀 속도도 덜 내고 어떻게 하면 연비를 올릴 수 있을까 좀 이렇게 고민을 하진 않았고, 다만 이제 평상시 주행대로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니까 이 트릭 컴퓨터 상의 어떤 연료 효율이 17대 후반에서 18대 초반 정도가 기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제 평소에 제가 운전을 굉장히 거칠게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제 남에게 피해가 줄 정도로 뭐 속도를 안 낸다든지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어떤 답답함 없이 운전을 하더라도 이 정도 연료 효율이 나온다 라고 하면 SUV니까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시승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